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직원도 확진 판정받았고 국회를 취재하던 취재기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사실상의 주요 시설들이 모두 다 폐쇄가 됐습니다. 셧다운이 된 겁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한 곳이 없다.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국회 폐쇄 조치도 내려졌는데 그간의 과정을 저희들이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입기자 확진, 국회도 셧다운.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취재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모두가 다 폐쇄가 됐고요. 주요 정당들은 오늘 예정된 당내회의를 모두 취소를 했고 9개 상임위 회의 일정도 모두 다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은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들 참석했고요. 당직자 18명 등의 직원들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최고위에 참석한 모든 지도부 의원들은 검사를 받을 것이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도 연기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연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폐쇄가 향후 이 정치 일정에 큰 변수가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불안감도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전국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주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부장, 저 방금 이해찬 대표가 말을 했던 저 회의가 취재 기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사실상 이 최고위 회의 취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고위 회의는 늘 앞에는 이제 공개회의가 이루어지죠. 공개 발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공개회의를 하는데, 공개회의 때는 취재 기자, 그러니까 소위 팬 기자라고 하는데 팬 기자와 사진 기자가 모두 회의실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에 팬 기자, 사진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기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 기자 중 한 명이 어제 오후 8시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저 자리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지금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전체와 그 당시 당직자도 한 18명가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직자들. 그리고 다른 이제 취재기자도 있었으니까 모두 다 지금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고. 이해찬 대표도 저기에서 있었고, 김태년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릴판들도 설치해 놨었고, 그리고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감염 우려가 적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들 동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에게만 퍼져나갔어도 굉장히 이제 또 복잡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송갑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사진 기자를 직접 만난 것은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위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송각석 의원의 방도 역시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본관뿐이 아니라 의원회관 그리고 기자실에 있는 소통관까지 모두 다 지금 폐쇄를 한 상태에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에 한번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에도 본관, 의원회관이 모두 이제 폐쇄됐었는데, 예. 36시간 동안 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오늘 하루 동안 폐쇄를 했는데 하루 가지고 방역을 다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 폐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심각한 건 이거죠. 지금 9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100일간의 국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과연 국회 일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좀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최고회의에 참석했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현재 모른다는 상황인데요. 김정희 교수님 오늘 모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영상 봤는데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조금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는 아크릴판이 있고 이 주변을 감싸고 당직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사실 되게 촘촘하게 앉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널찍하게 앉아 있는데 요걸 찍는 요 반대편에 취재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팬 기자들은 좀 촘촘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요 환경, 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 예. 마스크를 쓰시면 감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기자들 사이에 거리 간격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 또 전파가 될 수 있고요. 예. 국회를 처음에 출입할 때부터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선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게 되고 그렇죠. 물도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비단 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재 기자들은 뭐 의원 방도 자유롭게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따로 보좌관들, 당직자들도 만나서 취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자 중에서 한 명 확진이 나왔다. 이게 다른 감염의 가능성까지 현재로서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저 회의에 있었던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가 격리 중인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어디에서 격리 중이신 건가요?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어제 오후 저녁부터 예. 방에서 좀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좀 자가에서 격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예.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당대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네. 조치를 따를 예정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이나 아니면 박 의원님은 아직 그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그 최고위원회에 들어왔던 그 사진 기자와 실제 접촉은 없었습니다. 네. 그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험도에 상당히 노출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에 9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혹시 뭐 연기된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원택트로 한다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투입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자택에서 격리 중인 상황, 아직 검진 결과 그리고 검사 여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말입니다. 국회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박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일정은 좀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근데 좀 변수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낙연 그 후보도 의원도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에 계실 거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당 대표 지도부도 물론 이제 이해찬 대표님은 화상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영상 찍어 놓은 것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실제로 본 그 행사장에도 50명 이내에 조촐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언택트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태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전당대회를 좀 어차피 큰 규모로 할 수 없다면 좀 연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뭐 결과들을 한 2주 뒤에 발표한다든지 최소한 이낙연 말하자면 후보라도 뭐 격리 상태가 끝나면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지금 이제 9개 상임위가 오늘도 열리기로 돼 있는데 예. 본청이 열리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예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홍수 피해도 그렇고 정말 어떤 빨리 정부가 뭐 결산은 결산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정리 작업을 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빨리 필요한 곳에 돈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정리되고 있고. 지금 다 올스톱됐죠? 네, 민주당 예.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던 정조위원회 회의도 당연히 취소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실제적으로 국회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관이라고 하는 게 뭐 일정 전체고 일정에 주로 소통관 지금 현재 많이 소통관에 들어갈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해서 이게 잘못하면 중앙공무원 전반에 대한 확진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2월 달처럼 뭐 36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좀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은 현재 패닉입니다. 국회마저 셧다운됐기 때문에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이 소식에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마치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이제야 좀 파고들었구나라고 직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